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 예림당과의 지분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오늘 관련주 움직인 가운데 티웨이 항공, 예림당 등이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행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인터넷 뱅크들의 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하락한 가운데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이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리스 부통령이 이미 민주당 대의원의 지지를 99%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리스 관련주 오늘 하락하는 가운데 메디콕스, 오성첨단 소재 등이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와 리비안이 뉴욕 증시에서 엊그제 상승한 것과 달리 어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주 특별한 개별 악재 없이 하락한 가운데 엔시스, 삼성 SDI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 오늘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제 미국장 PMI 지수, 고용 지수 좀 안 좋은 모습으로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좀 낙폭 줄이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오전장 마감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각각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에서 나와줬죠. 그것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장은 좀 수급적으로 많이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의 시장의 어떤 흐름 잠깐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 하방 압력이죠. 특히 선물은 26,000개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좀 했던 부분.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출회됐던 그런 부분인데 오직 유일하게 기관은 해지성 물량인 것 같지만은 선물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특히 이제 일본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미가 좀 되고 있고 미증시 부분들이 차트를 보면은 경기 침체가 이제 좀 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우존스가 사실은 유일하게 약간 잘 버텨주고 있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의 어떤 흐름들은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조정 보이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장대 음봉이 맞았기 때문에 쌍봉 고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론 다음 주 초는 반등이 좀 들어오겠지만은 약세의 부분들, 약세의 여파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달이죠. 7월의 기준으로 일시 반등하고
요걸 7월 기준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8월도 그렇게 약간 좋지를 못하고 9월에나 바닥 찍고 10월에 한다. 그래서 제가 항시 7, 8, 9를 3분기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최종 고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21선이 지금 여기에 좀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61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수렴후 지지후 정배열로 가면은 좋겠지만은 역배열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이 돼서 역회된 숄더 형태 뭐 이렇게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는 쌍바닥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의 부분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존재를 한다. 제가 계속해서 약간 7월 달은 초중 약간 불안한 움직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21선까지는 한 번은 터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확하게 터치를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탄생 파동은 이렇게 역 N자로 펼쳐지는데 여기서는 저는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스몰 이렇게 약세로 봤는데 바로 이제 갭을 동반하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죠. 갭을 동반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횡보도 흐름 반등을 하더라도 약세 흐름이 조금씩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번 이제 부분들은 제가 이제 7월 달도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거는 작년에도 한번 출현이 돼서 10월 말에 바닥을 찍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도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흐름상으로 보면은 2년 전에도 맞았던 현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7월 달에 어떻게 보면 징크스라고 하죠. 그래서 7월에 일시 반등하고 빠지고 10월 10월 초 여기서는 10월에 일시 반등하고 빠지다가 2단으로 하락을 해서 10월 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7월 달에 일시 반등하고 빠지는 그런 부분이 거의 진행이 된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반등하고 다시 한번 빠지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거의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년이란 파동 다시 1년이란 파동이 항시 10월에 거의 마감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사이클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수급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장은 최근 하락장이지만 전체가 하락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코스닥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이제 코스닥도 제가 층을 깼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이다. 그래서 2단 하락이 이렇게 최소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경기 부분들은 코로나보다 굉장히 좋지 않는 특히 이제 내수 같은 경우는 좋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각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되죠. 대략적으로 보면은 예 하락 그다음에 요거에 종수배까지 빠지면은 대략적으로 이 가격선까지 되기 때문에 거의 작년 저점하고 쌍바닥 찍고 다중바닥 찍고 올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생각보다 바닥이 먼저 좀 찾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대부분은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졌고요.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 그다음에 트럼프 수혜주. 물론 요새는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어떤 그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종목군들 잠깐 한번 보면은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띕니다. 진단키트 쪽의 흐름들 잠깐 보면은 제가 진단키트 특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드려 보면은 이 수젠텍,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시젠,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S바이오 센서. S바이오 센서하고 시젠은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죠. 나머지 엑세스바이오는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스마 현재 그 수젠텍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 관련된 종목이 거의 순환매로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강세의 모습이고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 중심으로 뭐 수젠텍이나 럽지노믹스 이런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한번 관심 있는 종목군들 잠깐 보면은 랩지노믹스는 제가 어제 시간인가도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유전자 진단 키트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질병 진단 키트로 발전이 되고 있는 양대 산맥 중에 하나다. 마크로젠하고 했을 때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올라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순환매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은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마시스도 아직 큰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한번 슈팅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다음에 그 엑세스바이오나 이런 것 종목은 미국 기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특별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독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살아있는 것 중에 제가 미국과 연관 있는 종목군들 한번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한번 눈에 띄는 종목은 한국 석유, 중동 관련된 리스크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이 중심으로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한번 쭉 보면은 대부분 오늘 약간 비슷한 움직임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흥하해운도 좀 마찬가지로 흥하해운도 해운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최근 뭐 중동 리스크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중동 리스크 쪽으로 약간 수급적으로 몰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는 펀더멘탈 쪽으로는 좋지는 않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대부분 다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특이한 부분들은 포스코 퓨처엠 플러스가 낮네요. 그래서 워낙 이제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바닥을 좀 찍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주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관망하는 하루로 이렇게 일주일을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제약 바이오가 그래도 시장에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동 관련해서도 유가나 방산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에 코로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으면서 백일이나 수족구 등도 함께 좀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감염병이 기승인 만큼 관련 종목들이 꾸준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최근 이슈인 중동 문제 올라왔습니다. 아까 시황에서도 좀 살펴주셨는데요. 자, 하마스 지도자 암살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반격 시 보복에 나서겠다 이런 멘트를 날렸는데요. 자,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전문가님과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오늘도 시장은 안 좋아도 굉장히 다채로운 이슈들 올라와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어제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 네 가지의 어떤 흐름 잠깐 보시면은 현재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갑자기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는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이 공방 가일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란 지도 어떻게 보면은 큰 전쟁이 중동 확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여전히 조선주 순항, 기자재주가 밸류체인의 어떤 등을 얻고 굉장히 크게 상승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계속 대세 중에 대세 바이오가 굉장히 뜨면서 코스닥 시총 1위가 알테오젠으로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점. 요거 이런 네 가지 섹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환자 한 달 새 5배 증가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걸 보시면은 한 달 만에 5배가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또는 특히 이제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 청소년과 유아에서는 100일에 수족구병,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화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기적으로 유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책 회의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크게 유행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5년 주기 사이클 이걸 무시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유행을 타다가 또 사그라들었다가 겨울에 다시 굉장히 크게 기승을 부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겨울에 굉장히 큰 기승을 부릴 수가 있다. 5년 주기 2000년, 2022년, 2025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요주의 대상이다. 다만 이 진단 키트 유지의 어떤 상승도 있지만은 질병 진단 키트라는 병행 사업을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대장주 쪽의 어떤 관점, 시젠하고 SD 바이오 센서가 대장주 성격인데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장 진단, 진짜 PCR 검사 이런 부분이 강점이다 보니까 시젠을 누르고 강세 즉석 진단이 대장주의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좀 시총이 가벼운 것은 굉장히 많이 날아가고 있는데 시총이 무거운 것이 약간 움직여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매출하고 연결이 되는 또는 추세적인 어떤 방향성을 좀 의미를 좀 하기 때문에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또 대장주 성격 시총이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특징주로 꼽아봤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충돌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암살 관련된 그런 것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각국 주변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말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약간은 확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더 다른 판도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예전처럼 미사일 공격을 다 받아냈죠. 이스라엘에서 방공망 체계 아이언돔이 있어서 거의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고민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망신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과 고민을 좀 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확장 가능성은 조금은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약간 질병하고 전쟁하고 비슷한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때 터지기 전에 대규모 유행병이 돌았었고요. 뭐 이런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한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은 석유가는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지는 않은 어떤 흐름들이 과거에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류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타격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운주 쪽, 물류 쪽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관련된 종목군 중에 흥하해운을 꼽은 이유는 기업의 내용 중에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 현재 액체 LPG나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전문으로 운반하는 해운 운송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물류하고도 거의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오늘 움직임들도 3일 단기 고점에서 운봉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은 흐름 이격 조정 보이다가 다시 한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어떤 좀 약간의 공격적인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갈 확률이 많죠. 좀 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한 번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흥하의 해운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조선주순항, 조선주순항은 계속해서 최근에서 빅사이클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쪽 관련된 기자재에 대한 어떤 탄력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연초 대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세진중공업, 그다음에 한화엔진 이런 이제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군들은 성광밴드나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부진을 좀 했기 때문에 순환매로 한번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직 덜 오른 그다음에 이슈가 좀 되고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은 LNG 운반선용 단열 팬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탱크 내벽에 단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재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데 LNG 운반선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끊고 현재 미국이나 중동의 어떤 그 LPG선 용선 계약을 많이 했죠. 발주가 계속해서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LPG 운반선용 단열 패널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슈도 많고요. 지금은 약간 조정을 보이지만은 20일 탄생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 두 종목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2차 전지가 물론 아직 캐즘 현상이 있지만은 기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시총 상위 종목을 차지했던 대부분 종목이 계속해서 내려앉고 그 시총 상위 종목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가 있는데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에코프로 BM하고 대결해서 시총 상위 종목을 약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세가 이제 바이오로 기울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요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장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만한 이슈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로 나도 큰 수익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이슈를 아주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장일수록 저희가 테마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테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 오늘 뭐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진단 키트 부분, 두 번째는 해운주, 중동 관련 해운주, 조선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 중에 이제 뭐가 뜰 것이냐 하는 건데 이제 준비를 좀 한 것이 이제 mRNA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백신의 이제 종류 쪽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가 뜨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mRNA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mRNA는 그 실제 뭐의 약자냐면은 M은 메신저 약자입니다. 약간 소문자로 썼습니다. 대문자로 쓰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소문자로 썼고 RNA인데 메신저 RNA. 그러니까 RNA를 운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반. 어떻게 운반을 하느냐? 왜 운반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최첨단 의학 기술이 나온 최고의 기술이 이제 mRNA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백신 기술. 예전에는 뭐 죽어 있는 병원근의 사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백신을 약독화시켜서 만든 건데 지금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조 원리인데 이게 암 백신이나 질병 치료 백신 치료제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기술이 난 최고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수많은 임상이나 오랜 시간의 기술력이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걸 저는 이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툭하면 불이 타고 뭐 자율주행 하지만은 뭐 엉뚱하게 사고가 나고 그런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의 원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은 현재 이 면역 체계가 잡아먹게 되죠. 그러면서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특징, 특성 이런 거를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백신이란 것은 이걸 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약하게 만들어서 그 경험을 쌓고 실제 투약을 했을 때 강해야 되는데 이걸 변형시켜서 어떻게 훈련을 먼저 시키느냐 요거에 대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유전자 면역 체계가 스파이크 단백질, 그러니까 외부에 꽃처럼 생긴 거죠. 요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식을 하고 요것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은 잡아먹더라. 그래 연습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요것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는 겁니다. 요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안에 유전자, RNA 유전자, 특정 유전자가 요걸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코로나 바이러스 외부에 표출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일반 세포 안에서 요거를 표출을 하고 이걸 잡아먹게 되면은 되지 않느냐. 이게
이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건데 이걸 RNA를 인간의 몸에 집어넣으면은 다 잡아먹히게 됐죠.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지질, 콩 지질, 단백질, 이렇게 지질로 감싸서 보호하게끔 하고 이거를 주사로 놓게 됩니다. 그럼 주사를 놓으면은 일반 세포 안에 면역 세포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먹을거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질이니까 먹을거리인 줄 알고 세포가 문을 쫙 열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RNA가 있기 때문에 RNA가 있으면 뭐라고요? 여기 리보솜 공장에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외부에 이 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면역세포, T 면역세포, B 면역세포가 이걸 잡아먹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T 면역세포가 진짜로 들어왔을 때 이걸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죠. 근데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 게 탈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RNA를 인체의 세포로 오인을 하게 된 거죠. 세포 안에서도. 왜? 이걸 피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RNA가 DNA를 역전사시켜서 유전자 변이도 우려도 있다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LNP 기술도 대표적인 기술이죠. 이게 세포 안에 들어와서 녹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 실제 DNA가 원래 세포를 이렇게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DNA가 한 가닥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복사가 돼서 이게 빠져나와서 여기서 리보솜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요거를 외부로 표출하는 거죠. 세포막 외부로. 이게 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RNA가 역전사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DNA가 변형시킬 거냐. 우려가 있는데 우려는 우려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DNA는 현재 세포 내 2개의 가닥이다. 이걸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를 편집한다. 그리고 RNA는 이걸 한 가닥짜리다. 왜 한 가닥이냐? 이것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각종 어떤 그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RNA이다. 그렇죠? 요거에 맞춰서 요거 RNA에 맞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거는 항체나 이런 것들이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DNA, RNA, 항체 이런 세 가지 부분인데 우리가 종목을 알다 보면은 현재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DNA는 무조건 유전자과와 관련이 있고 mRNA 어떤 치료제나 백신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고핵산이라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올리고핵산이 뭡니까?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 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체를 만들어낸다. 프로테인,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또 mRNA, 다시 말해서 이 RNA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복제를 해서 몸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첨단 기술에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목하자.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소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항체를 만들어낸 원리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암 백신에서도 암에서도 유행을 한다. 그래서 암을 잡아먹게끔 트레이딩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mRNA 기술이 무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테마는 mRNA였습니다. 메신저 리보핵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 백신의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치료제나 암 백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최근에 이렇게 좀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이쪽 섹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제는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네, 이렇게 테마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좀 종목들이 솔깃합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mRNA 좀 봐야 될 종목은 대표적으로 SD팜이라는 종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차백신 연구소 두 개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굉장히 뭐 상한가 치고 있는 뭐 셀리드라 이런 종목군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외를 좀 하고요. 차백신 연구소는 프리미엄 예방 백신을 추구하고 치료 백신 및 면역 치료제를 연구한다. 일반 백신은 인간의 몸에서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데 이것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차백신 연구에서는 면역력 저하가 없는 암백신, 현재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백신이라는 게 인간의 면역력을 다운시키는구나 것을 차백신에서 스스로 인정을 좀 했습니다. 정통학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왜 이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예방 백신, 면역력 저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차백신 연구소가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하락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진단 키트가 유행이고 치료제하고 백신도 다시 한번 순환매로 한번 떠올라 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면역 저하가 없는 백신을 만든 이 기술을 가진 업체 차백신 연구소가 순환매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SD팜이라는 업체입니다. SD팜이라는 업체 제가 이 RNA 치료제의 주 원료 올리고핵산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올리고를 생산하는 것이고 아시아 1위, 글로벌 3위 업체이기 때문에 SD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코로나가 최근 유행하기 전에도 한번 크게 올랐었고 오랫동안 행보하다가 다시 가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SD팜을 우리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백신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인데요. 최근에 RNA 기반 치료제를 ST팜과 공동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ST팜이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과 140억 원 규모의 올리고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유의미한 계약으로 보이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을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문가님, 예. 사실 이 두 종목, 뭐 차백신도 ST팜과 같이 연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긴 한데 예.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까요? 예, SD팜을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약간 시청이 무겁지만은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업체는 mRNA 연구 개발 생산 또는 요거에 관련된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LNP, 콩 지질로 감싼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mRNA를 만든 것도 중요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mRNA를 만드는 5캡 기술, 그다음에 LNP 감싸는 기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에서 다양한 어떤 수직계를 완성을 좀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리고핵산 mRNA 관련된 걸 가지고 위탁 개발 생산도 현재 많이 하고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mRNA 치료제 시장의 선도 업체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개발됐을 때는 자체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SD팜을 두 개 중에는 약간 우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종목으로 ST팜 골라주셨습니다. 자, 연구부터 생산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계약 호재도 있는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나도 큰 수익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자막 마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시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히든머니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머니, 자,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설명했던 대로 mRNA가 중요한 건데 여기를 만드는 올려물질, 또 다른 올려물질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뭐 생명과학 뭐 기업인데 생명과학이란 그 말이 일단은 종목에 대한 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체는 미국에 대한 CGMP급 플라스미드 DNA, 그러니까 이 플라스미드 DNA, mRNA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미드 DN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 시설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걸 플라스미드 DNA를 탈곡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에어믹스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경쟁사, 이와 비슷한 미국의 규모가 작은 현재 알데로이라는 현재 회사에서는 4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그 성장성도 굉장히 낮고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생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RNA를 증식을 시키느냐, DNA 플라스미드가 어떤 거냐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떤 거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하신데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미생물 세균에서 이걸 만듭니다. 세균은 플라스미드란 물질이 있고 염색체란 물질, 이게 무한히 이제 증식이 되는 어떤 그런 방법,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만들면 되겠다 해서 플라스미드를 이렇게 일부 절단을 해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인간의 몸에 뭐 예를 인슐린이라든가 RNA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삽입을 해서 이렇게 유전자 편집을 해서 이걸 집어넣게 됩니다. 요걸 대량으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 필요한 요것이 대량으로 이렇게 미생물 증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탈곡하는 과정, 이걸 다 없애는 과정, 요거에서 요것만 추출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추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mRNA를 만들어낸다. 요거를 지줄로 감싸서 주사를 놓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다. 이게 플라스미드 DNA의 어떤 배양 기술이다. 대부분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플라스미드 DNA 어떤 그걸 가지고 만든 유전자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위탁 생산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플라스미드 생산 계파, 물론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는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1단계 구축, 2단계 구축, 생산 시설이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1단계 구축은 뭐 되는 상태고 2단계, 3단계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완벽하게 구축을 하게 되면은 1조 원가량의 어떤 매출 목표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이 사그라들면서 이런 것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유동성 악화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됐지만은 정상적인 어떤 임상 파이프라인 진척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백신 개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이 되면서 mRNA 관련된 올리브 물질, DNA 플라스미드 기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최근에 유무상증자 철회까지도 뭐 일어났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기사회생이 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쪽에 관련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또 대규모 수주도 계획이 됐기 때문에 기사회생에 거의 극적으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제가 생명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 조정 재빨리 이제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mRNA에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동향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머니 살펴봤는데요.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저희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장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장에 대한 전략을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장이 크게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가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장이 어떻게 마감될지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저희가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개파락 급락이기 때문에 거의 약간 투매적인 성격. 또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도 이거 확대되려고 하고 있고 미국 본격 침체니까 지금이라도 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약간 불안한 심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가에는 아랫꼬리를 달지 못할 확률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연속 투매로 일어나지는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파락 음봉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연속 갭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캔들로 보면은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개파락이 어마어마하게 됐죠. 거의 이것도 죽었다고 복창을 해야 된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때 또 반등을 했죠. 물론 이해 똑같지 않겠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을 했지만은 이게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초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올 것이다 하는 기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주초는 저는 반등이 들어온다 봐요. 또 주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약세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좀 차분히 오후에 반등장을 좀 기다리는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순환매에 좀 조정이 있는 종목군들 한번 공략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차분히 장을 마감하면서 다음 반등을 기다리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더 자세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검은 금요일 코스피 268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올라왔고요. 자, 테마머니로 진단키트, 해운, 조선, mRNA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머니는 mRNA 관련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